2026년 2월 8일 일요일 대협의 영상 일기 두 번째. 2026년 2월 8일 일요일 대협의 영상 일기 두 번째. 이쪽으로 쭉 가면 항상 다니는 항상 가다 재미없는데 가다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딴 데로 가면 혹시 몰라서 눈이 쌓여있을까봐 눈부신 방지하기서 선글라스를 챙겨왔는데 괜히 챙겨왔구나. 지금 안 되겠네. 대신 장갑을 안 챙겨왔는데 괜히 핸드폰 터치한다고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 구멍나는 장갑을 구매를 했더니 이거 분명 불편해가지고 이쪽 길이 있나? 이쪽으로 가볼까? 김제는 대체적으로 산이 없어. 고작 산이라고 그래봤자 동산처럼 조그만 기껏해야 20m 30m. 딱히 길은 없고 그냥 묘를 가는 길은 들판을 가야 되겠네. 저쪽 길이 있네. 저기를 가려면은 살짝 배가 고픈데. 진짜 길이 없네.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주변 키우던 개 한 마리랑 산책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때 방학 때였으니까 그렇겠지. 어떻게 보면 방학이 참 길었어. 늦지막이 일어나서 밥 먹고 개하고 산책하고, 다시 내 방에 돌아와서 길이 없어. 저쪽 길로 가고 싶은데. 들어와서 글을 쓰곤 했었는데, 그때부터 글을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래 맞아, 그때 글을 썼지. 그때 소설도 썼지, 단편 소설. 그때 뭐 할 때 했지? 항상 방학 때였던 것 같아. 그때 글도 많이 쓰고 기타도 많이 치고. 저기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갔어야 되나? 아, 마을을 통과하기 싫은데.
거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글도 쓰고 기타도 치고 했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 새로운 시도들이 상당히 많았지. 어떻게 보면 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테크닉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발굴해내던 시기였다고나 할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아, 저쪽 길이 내가 항상 가는 길이구나. 배가 많이 고픈데. 비상식량을 챙겨올 거랬네. 이런 길을 걸을 거라고 예측을 못해서 아예 안 챙겨왔는데. 저기 뭐가 있나? 왜 저기다 배를.
이 대나무는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걸까? 의외로 대나무 숲이 많단 말이야. 이 부르고 계속 부르고 사실 그때 당시 썼던 소설이 전혀 그 개하고 산책을 하면서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소재가 아니 됐다, 그건 할 순 없지. 그런 것들이 다 소설의 소재가 됐고 밑바탕이 됐지.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틈틈이 아주 짧게 나의 느낌들을 적었던 노트의 글들을 소설에 대입함으로써 일련의 나열들이라고 해야 될까. 소설 자체가 허구잖아, 허구. 있을 법한 사실을 각색하는 거야. 나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을 스스로 본능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걸 좋아했냐, 그게 아마도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시절에는 이 어릴 때 집에는 책이 뭐 딱히 없었고, 아버지가 워낙에 무협소설을 조사해서 그 한자도 섞여 있는 막 시리즈 장편 몇 권짜리 막 그런 무협소설들이 꽤 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다면 어린 나이잖아, 중학교 시절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집에 있는 책이라고는 뭐 그런 책밖에 없어서. 아휴,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암수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렵더라고. 근데 점점 읽다 보니까 나름 이해도 되고 재미를 느끼면서 읽기 시작했지. 근데 한 가지
이름에서 느껴진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협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판타지 경향도 살짝 있고, 그리고 그 뭐 장풍을 날린다든가 몸을 나비처럼, 아이고 씨 깜짝이야, 솟구친다든가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려된 표현들이 상당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과연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만들어 내보면 비슷하게 가볍게 그의 손가락은 마치 나비가 꽃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개화된 꽃잎에 그의 손가락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가볍게 없이 바람이 불고 주변에 있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그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바람과도 같은 에너지 파장은 정확하게 그의 앞에 있는 바위를 향해 날아갔고, 그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 표현이 좀 멋지다.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지고 되게 우아하게 그런 표현들을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결국 손가락 한번 했는데 손가락 장풍을 날린 거지. 손가락 장풍을 날렸는데 그것 자체가 그 날리는 사람의 그 뭐랄까 어떤 위압감, 그리고 무시 못할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가 날린 장풍에 단지 손가락 장풍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 그리고 그 파괴가 일어날 때 뭐 연기도 뿜어져 나올 거고, 바위가 쪼개지는 소리도 들릴 거고, 이런 표현들을 되게 시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멋지게, 그것도 상당 부분 길게, 단순히 그냥 몇 페이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를 넘어갈 정도로 길게 아주 수려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멋지고 해서 그분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그 표현들을 외워서는 이제 학교 갈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걸어서 다녔으니까 짧게는 한 30분, 좀 길게 걷는 아이들은 1시간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같이 걷는 아이한테. 그럼 걔가 별로 재미없어 했으면은 내가 계속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나름대로 또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이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문학적인 상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했고, 아울러 그보다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어머니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자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원래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삼형제였는데 우리 삼형제가 하루 동안 했던 그런 행동들을 비유해서 그것을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옛날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옛날에 뭐 삼형제가 살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했던 그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소재로,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종의 즉흥적인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지. 왜 근데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 그게 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마도 내 기억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는 밥을 하려면은 큰 솥에 가마솥에 군부를 떼서 밥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적어도 밥을 먹으려면 암만 빨리 해도 1시간 넘었고, 당연히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는 지나야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 밥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일단 국물부터 떼서 물을 데피고, 그 데핀 물로 국도 만들고, 그리고 그 데핀 물에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그걸로 씻기도 하고. 어디로 갈까? 일단 직진하자. 그러면서 일단 군부를 떼면서 또 방이 이제 따뜻해지는 역할도 하지. 여름에는 물론, 여름에는 어떻게 했지? 여름에도 군부를 떼면 따뜻해질 텐데 더워서.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군부를 안 떼고 따로 밖에다가 솥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서 밖에서 이렇게 불을 떼서 요리를 했구나. 어쨌든 겨울에는 군부를 떼서 어차피 방도 따뜻해질 겸 따뜻한 물도 데울 겸 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딱히 2시간이나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끼리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그냥 놀면서 그걸 기다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배고픔에 찌서 잠들기도 했었는데, 가끔은 군불 때는 어머니 곁에 가서 불도 쬐면서 같이 군불도 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어머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던 것 같아. 그 옛날 이야기는 기존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삼형제의 하루 중 생활 일부분을 소재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었고, 우리는 그것을 재미나게 듣곤 했지. 재미나게 안 들어. 어차피 딱히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상당 부분 나의 창작력, 문학적 창작력에 보탬이 안 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그렇게 어린 시절이 친구한테 그런 표현들을 암기해서 들려주는 재미,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상상력을 통해서 지어졌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
그러면서 굳이 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실 나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삶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 뭐 이런 철학적 관심에 더 많았고, 가끔 수업을 하다 말고 선생님이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은 귀가 쫑긋하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집중 안 하면서 그런 것들에 더 상당히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흘려드는 게 아니라 깊이 또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짧게라도 글로 써서 나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일종의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가 있었던 거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이 있나 없나 확실치 않네. 아무튼 그런 모든 자연스러운 내 어린 시절의 일상들이 결국은 꼭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없었고, 그냥 글을 쓰게 만들고, 물론 그런 생활을 똑같이 뭐 경닥에서 다 글을 쓰고 뭐 이런 상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랬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렇게 글도 쓰고, 또 특히 그때 당시 기타에 푹 빠져가지고 기타도 혼자 치면서, 기타를 어떻게 치면 잘 칠 수 있나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기타를 치기 시작했지. 기타 얘기를 하면은 항상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인데, 그 산울림의 산울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산울림의 그 곡들을 많은 곡들을 작곡했던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선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 자기가 처음 기타를 잡던 얘기를 하는 거야. 기타를 처음 그렇게 갖고 싶던 기타를 어렵게 기타가 생겼는데, 뭐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될지는 모르고 스윙도 할 줄 모르는데, 기타를 한 줄 쭉 튕겼더니 그렇게 기타 소리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새도록 그 한 줄을 띵띵 하면서 기타에 귀를 대고 전이를 하듯이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했나, 잠 못 자겠다고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치냐고, 그냥 시끄럽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집 위에 뭐 약간 베란다 비슷하게 장독대가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달빛을 받으면서 기타에 머리를 거의 댄 채 기타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또 너무 크게 치면 또 시끄럽다고 그랬겠지. 그래서 그 띵띵띵 그냥 한 줄 소리를 계속해서 치면서 들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았다. 나는 여기서 그가 왜 그토록
수많은 창작을 했는지를 이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지. 그는 그런 소리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에 어떤 영적 어떤 그런 체감을 강력하게 한 거지. 그래서 그는 기타 실력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그런 소리에 대한 창작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그런 수많은 창작을 가져오지 않았나.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접근을 했고, 다만 나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 그처럼 그렇게 접근도 했지만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기타를 친 걸 본 것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기존의 뭐 트로트든 뭐든 인기 있는 곡들을 그 음을 찾는 과정,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음을 찾고, 일단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 이름도 모르고 튜닝할 줄 그냥 그런 음들을 뭐 한 줄에서만 찾든 어떻게든 찾는 걸 찾고, 어느 구조를 찾았다 싶으면 다음 구조를 또 찾고, 근데 다음 구조를 찾으면 또 앞서 찾았던 첫 구절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또 찾고, 근데 처음 찾았던 좀 많이 찾지. 아까 찾았던 그런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다시 또 두 번째 구절 보면 또 까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찾으면 일단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아까보다 빨라. 계속 그게 단축돼. 결국 그래서 첫 구절 두 번째 구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구절 가면 또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 또 까먹고,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한 곡을 그 음을 찾아내는데 결국 한 줄에서만 찾아도 되거든. 튜닝 꼭 안 돼도 되거든. 한 줄에서도 충분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곡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첫 소절 찾았다가 두 번째 소절 찾으면 첫 소절이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기 시작하면은 아까보다 안 헤매고 또 좀 더 빨리 찾지만 여전히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찾긴 하지만 찾긴 찾지. 그렇게 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잃지 않고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기타를 만지니까 아마 내 기억에는 3개월인가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 한 곡을 그렇게 찾아내서 띵띵거리는데, 그 사이에 단순히 박자나 리듬감, 속도는 다 무시하고 그 음을 찾는데 3개월 6개월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는 단지 음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그걸 피킹하는 거, 속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느 순간 6개월 됐을 때는 나는 그런 음을 찾는 능력뿐만 아니라 피킹하는 피킹 테크닉이나 운지를 하는 운지 테크닉이 이미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해갖고 뭐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웬만한 곡들은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그 패턴 속에는 코드 패턴이 있다는 걸 그냥 뭐 어떤 이 지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결국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서는 아는 노래는 당연히 그냥 바로 반주가 되고, 거기다가 멜로디, 즉흥 멜로디까지 다 표현이 되고, 조금 모르는 노래들 하더라도 멜로디 흐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주가 바로 되던, 거의 뭐 기타를 뭐 쉬지 않고 매일 쳤었으니까 그런 지경에 다다르더라고. 여기 이런 태치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지?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멀쩡한 차들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연습도 연습이지만 테크닉적인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 음을 찾는 능력 그리고 창작력이 같이 자연스럽게 연마가 됐다고 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뭐 학원이라도 다녀가지고 코드 잡는 못해서 뒤에 이름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전혀 그런 창작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습득할 만한 기회를. 여기가 어디냐? 아 대충 알겠어. 느낌이 어딘지 알겠어. 기회를 얻기 힘들었겠지. 아이 길로 가기 싫은데 저쪽으로 어떻게 못 가나? 저기로 어떻게 둘러서 못 가나?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내 삶을 쌓아나가고 있다. 쉴 때가 됐네. 저쪽 언덕길로 가볼까? 길을 건너서 대충 시내 기차도 온 것 같긴 한데. 이 도로로 걷는 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능 쪽 음악 미술 문학 이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체득하고 창조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렇게 대학교까지 가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러니까 결국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가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뭔가를 뭐 배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창작을 하는 어떤 작가의 길을. 그리고 성인이 됐어. 30대 30대 가까이 됐을 때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술가지. 이런 뭐 돈도 안 되는 예술가가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컴퓨터라는 것에 파고들기 시작했지. 역시 컴퓨터를 접근할 때도 마치 그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쌓아뒀던 그 내공처럼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러니까 난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체질이 그런 건지 뭔가를 막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한 거지만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재미가 없는지, 그냥 돌아가든 뭐 남들이 볼 때 무식하든 내가 뭔가 막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나는 체질에 더 맞고, 그런 데서 엄청난 집중력이 나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시작도 늦게 했지만 그 진행 과정이 더딜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항상 그렇지만 그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얘기만 조금 짧게 하고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도 그때 당시 내가 처음 시작할 때가 인도우 95 나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한참 지금 컴퓨터들을 이제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던 거지. 그때 당시 컴퓨터를 처음으로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그 컴퓨터를 어떻게 했냐, 이제 플로피 디스크 넣어가지고 막 그런 시절이잖아.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내 컴퓨터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단어도 모르는데, 그 뭐 386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 인도 운영체제가 아니라 도스 운영체제로 그 큰 그 3.4인치가 아니라 5. 몇 인치 그 풀 디스크 넣어가지고 작동시켜가지고 거기서 도스 게임도 하고, 그 유명한 도스 게임 있지, 무슨 왕자? 말이 좀 딴 쪽으로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시절은 아니고, 그 시절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이전에 그 컴퓨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경험은 했지. 컴퓨터를 알게 되니까. 그게 95와 그런 것들이 이제 혼용되던 시대니까. 어쨌든 그 95를 처음 다루면서 그 플로피 디스크에 시스템 파일을 하나씩 복사해 놓고, 그리고 삭제를 해 놓고 다시 재부팅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 컴퓨터를 껐다 키면 그런 증상들을 일일이 연구하면서 나열하고, 아, 이런 시스템은 이런 컴퓨터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구나, 이걸 주니까 아예 작동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 파일을 변경해 어떤 식으로 뭐가 변경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스스로 연구하면서 마치 그 컴퓨터를 동일 시스템으로 만든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도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도스에서 변경할 수 있고, 그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뻗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내 나름대로 바이러스 비슷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걸 또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그게 컴퓨터도 또 손대기 시작한 거지.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가 있었네. 일부러 불로 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불로 태워도 되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태웠지? 아, 성모 개그 부지로 불이 났구나. 일부 태운 게 아니고 저쪽으로 안으로 걸어가도 되는 걸까? 아무튼 컴퓨터도 그렇게 했고 여전히 진행해오고 지금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하고 있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용에 써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 정신을 가지고 뭐 암호가 걸려 있으면 풀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해결하는 등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하나의 공장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을 어쨌든 부양해야 된다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컴퓨터에 또 파고들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전혀 지금은 생소하지만 내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한데도 얼마든지 나는 이런 정신으로 해낼 것이며, 그리고 내가 지금 신제국주의를 꿈꾸고 있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남들은 비웃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 하든 나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내 생에 창조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두하는 정신으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신제국주의를 이끌어내서 신대한민국, 대한제국, 새로운 대한제국을 만들 것이다. 이게 우연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고 태양이 오른쪽에서 낮게 나를 비추고 있고,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있고,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쪽에 왔는데, 묘하게도 또 묘지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 불탔어. 불타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텐데, 묘하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맞아떨어지네. 이 상황이. 기억해라. 나는 장차 새로운 제국을 이끌어낼 사람이다. 12인의 동지들과 13인이 한 몸처럼 되어 이 새로운 세상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루려고 했던 그 세상처럼, 혹은 공자가 이루려고 했던 그 세상처럼, 혹은 부처가 이루려고 했던 그 세상처럼, 인간의 고정관념이 아닌 그런 우리 공동의 지상 낙원이 될 그런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오늘 지금 일을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듯 어딘가를 걷고 있지만 그것도 낯선 김제에서 고향 땅덩어리. 이 오늘의 이 시간이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될 것이다. 내 문학이 밑거름이 됐듯이, 내 그림이 밑거름이 됐듯이, 내 음악이 밑거름이 됐든 그런 모든 밑바탕이 됐듯이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 준비를 하기에 움직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두 번째 대부 영상 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한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내가 이루는 세상에 그런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한다.